안녕하세요. 차트랭기즈입니다. 최근 그 주식 투자 교육 관련해서 문의가 참 많이 오고 있어요. 어, 유동성 장세가 한풀 꺾이고 나면서부터 아무래도 좀 수익이 잘 나지 않다 보니까 뭐 주식 공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유를 따져보면 그 20년 초반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 주식이 폭락한 이후에 수직 반등하는 시기에 그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주식 투자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반면에 21년 초죠. 21년 초 이후 이제 봄 이후부터 횡보와 조정이 반복되면서 생각하는 대로 수익이 나지 않고 뭐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위를 봐도 대부분 물려서 그냥 뭐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업 뭐 그냥 장기 투자하고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빠지면 더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21년도 이제 중반기, 하반기 지나면서부터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폭락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은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해서 아들에게, 아들 명의의 계좌로 해서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가격이 한 8만원? 한 8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한 6만원 후반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선생님 이거 어떡하죠? 팔아야 되나요 일단? 어떡하죠? 뭐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테이퍼링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장기 투자해서 망할 회사 아니니까 여기에 묻어두겠다고 하셨는데 그 심리가 180도 바뀌셨어요. 뭐 삼성전자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갑자기 뭐 실적이 안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심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매매 또는 투자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투자, 뭐 재테크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시대에 돌입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아무 지식 없이 뭐 묻지마 투자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뭐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많은 경험에 의과 구력에 의해서 심리라는 것들이 많이 다져져 있어야지만 뭐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꾸준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건데요.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많은 정보와 기준들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주식 투자 입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으로 그런 기술의 습득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심리를 다지는 것들을 완성해 나가서 꾸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양한 주식 투자 방법 중에서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차트죠. 차트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분석 도구 중 하나예요. 보통 구성이 화면 보시면 이런 캔들,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빨간색과 파란색의 캔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이동평균선, 5일선, 20선, 60선 이런 것들 아시죠?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있어요. 차트에 돈이 들어오는 거래량. 그리고 이런 보조지표죠. 볼린저 밴즈, MACD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차트의 하나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로 볼 수 있는데 뭐 그냥 하나의 그래프니까 부담 없이 그 주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에요. 그런데 차트는 분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디테일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차트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 글씨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는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기업에 대한 정보나 시적이나 어떤 뉴스 이런 것들에 먼저 좀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 주식을 공부할 때는 당연히 뭐 기업과 펀더멘탈을 분석하고 업황과 테마, 뉴스, 뭐 환율 등 그리고 뭐 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거의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픈 공부를 했었죠. 당연히 그렇게 주식 투자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거를 뭐 흔히들 가치 투자라고 하죠. 가치 투자가 뭐죠? 가치 투자? 가치 투자는 만약에 기업의 적정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는 5,000원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 회사는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주식을 사서 주가와 가치가 수렴하는 이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치 투자죠. 예. 이런 걸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의 가치를 알고 투자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실제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시대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으로는 많은 인내와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많은 인내와 고통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사람들의 성향이나 뭐 기타 등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투자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을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떠한 투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큰 흐름을 짚어보면요.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 수급의 주체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의 현금 지급기라고. 원하면 자기들이 들어올렸다가 팔고 나가고 개미들은 항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물론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죠. 수급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식 공부도 없고 경험도 많지 않고 뭐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체들의 수급, 유출입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나 유동성이 너무 커져서 그거의 심리가 휘둘려서 시장이 교란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지수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닥 지표인데요. 코스닥 지수인데,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코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이 구간을 보시면, 박스권이죠, 박스권. 2008년 리먼 사태 때 엄청난 폭락이 있고 난 후에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6년 동안 거의 박스권에 갇혀서 지수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시기 때. 그때 뭐 코스피, 뭐 박스피라고도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시장의 주체인 플레이어들이 우리 시장을 이 가격, 이 박스권 상당 가격 이상으로 평가해서 그 이상의 돈을 쓸 가치를 못 느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때는 저도 주식 투자 한참 할 때인데 뭐 좋은 기업,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은 기업을 사더라도 뭐 1년, 2년씩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안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가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런 유동성이 받쳐주는 시장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회사 좋다고 실적 좋다고 계속 올라가는 시장 구조가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 요인에 의해서 뭐 좋은 기업만 보고 무조건 산다고 하더라도
어, 주가가 상승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나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분석한다면 좋은 기업이라도 정말 좋은 맥점을 잡아서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같이 분석해서 투자한다면 그만큼 내 자산은 단기간에 더 불어나게 되는 거겠죠. 음. 자, 그리고 코스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한번 봐볼까요? 그 시기를. 코스피도 그 시기대를 한번 보면 이 구간이 보이시죠? 이 구간. 이 구간을 보시면 자, 여기 박스권 보이시죠? 이때가 리먼 사태였어요. 뭐 코스닥보다는 좀 더 반등 폭이 높았죠. 되게 많은 반등을 했지만 이때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6년, 5년, 6년 동안 완전 박스피였어요. 박스피. 그래서 물론 가는 종목들은 같지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승장 유동성이 받쳐준 이런 장처럼 좋은 종목이라고 계속 가는 장이 절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 제 주변에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좋은 종목을 사서 2년, 3년은 기본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안 오르는 종목들도 많았고. 그래서 물론 무조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법은 없지만 항상 또 이렇게 유동성 있는 장이 계속 연출되진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장은 그렇게 많이 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하는 장도 있고 이렇게 박스권이 있는 날도 있고 또 단기 조정이 있는 장도 있고 항상 그런 장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그 수급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종목에 영향이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의 가장 전조현상이 발생되는 차트를 판단해서 진입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좀 더 개인 투자자들에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회비용을 활용해 자산의 회전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장기 투자로 100% 수익을 내는 것보다 저는 5%씩 20번 수익을 내는 게 자산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5% 20번 내는 것도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저희가 종목을 샀어요.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주가가 장기간 투자해서 쭉 올라서 많은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해보자고요. 100%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만 하진 않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해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았다가 또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이걸 계속 견뎌야 되거든요. 기업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또 성장성이나 뭐 이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장기 투자는 이러한 것들을 견뎌야 되는데 만약에 이 주가가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오랜 시간 버텼을 때 이런 수익이 나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좋으니까 올라가겠지 하다 계속 버티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왔을 때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거나 가치 투자할 때는 몇백만 원 넣어서 몇 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았을 때 수익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안전한 기업이니까 장기간 투자한다 생각하고 큰 돈을 넣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간도 많이 끌었지 돈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더라도 손절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 시 시간이 지나 원하는 목표 수익률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실이 장기간 이어져 긴 시간 동안 기회비용을 날리는 경우는 돈을 잃는 것 이상의 손실이에요. 그러다 해서 단타를 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종목을 사더라도 최적의 타이밍에 산다면 단기 회전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무조건 이거는 성장할 거고 더 갈 거니까 지금 사도 더 갈 거야 라는 판단보다는 적절한 좋은 타이밍,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만한 타이밍에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런 것들은 차트에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장기 투자로 산 종목이 눌림목 없이 계속 우상향만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도 있고 쉬는 듯 하다가도 더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많은 시간이 지나야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더 들고 가게 되고 심지어 돈이 생기면 더 물타기를 하게 돼요. 물론 생각한 대로 계속 우상향을 해주면 좋지만요. 그래서 보통 큰 수익을 노릴 때 꼭 장기 투자해서 오랜 시간 버텨서 그 한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짧게 단기 수익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인 투자자가 기업의 업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용어와 뭐 계산법, 뭐 어찌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투자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상승을 못하는 종목도 많고 그리고 또 분석할 필요가 없는 대표 종목들도 있죠. 뭐 그런 종목들 또한 진입 타이밍을 몰라서 이 회사는 망할 일이 없으니까 진입해서 오랜 시간 뭐 버텨보지. 뭐 피 같은 돈이 묶여서 뜻하지 않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뭐 좋은 회사니까 이렇게 버티게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 카카오나 뭐 H&M, 뭐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 종목은 사업도 확장하고 있고 경쟁하는 회사가 없으니까 플랫폼도 많이 늘어나고 실적도 많이 늘어나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더 갈 거야. 그래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되게 많이 빠졌죠. 그러면은 계속 들고 가면 되지 뭐 버티면 되지 했던 분들이 지금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주가 수익이 안 나면 사람은 지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더 지치게 되냐면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 다른 종목들이 날아가는 게 보이면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판단해서 사는 건 좋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분석해서 투자를 했는데 장시간 동안 가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또 어떤 종목을 분석하고 들이는 그 오랜 시간들이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주가 상승에는 항상 전조 현상이 있어요. 돈의 흐름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날까요? 뭐 물론 재무제표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리포트에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군데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모든 대중에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정보란 얘기인 거예요. 드러난 정보와 데이터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 정보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한 발 늦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이 매출이 100배 성장을 했어요. 그럼 그 뉴스가 실적 발표가 나고 주식을 사면 될까요? 듣겠죠. 매출이 오르기 전에 내부자나 관계자 등은 이미 한참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라든지 그럼 이미 그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매매를 하는데 제약이 생기더라도 지인이나 차명, 뭐 가족 뭐 어떻게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당연한 시장 구조거든요. 특히 기업들은 기관이나 외인을 대상으로 IR 홍보도 많이 해요. 자기 회사의 주식도 많이 사주고 투자도 많이 해달라는 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연관관계가 있어서 정보를 미리 접하게 되고 그들은 미리미리 매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시장의 구조가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이기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플레이어들은. 하지만 그런 정보는 일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뭐 주담한테 전화 걸어서 말하면 알려주나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뉴스가 나거나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리포트가 나와야 뭐 대략적으로 그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가 되니 이미 주가는 많이 떠 있는 상태가 되게 돼 있죠. 하지만 그 1차 정보자들은 1차 정보자들이 선진입한 돈, 그 현금은 차트에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제가 몸이 아프면 큰 병이 생겼다. 그럼 그 전에 아마 전조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뭐 머리가 자주 아프다든지 가끔 되게 어지럽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걸을 때 뭐 어디가 좀 불편하다든지 뭔가 있을 거란 얘기죠.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차트를 잘 모르는 분들은 차트는 후행이라고들 해요. 후행이라고들 하는데 그건 차트 분석의 깊이가 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말을 하고 싶어요. 보통 그 리포트나 뭐 재무제표 뉴스 뭐 등 이런 지표들은 보통 한글 뭐 숫자, 도형, 뭐 그래프 누구나 읽으면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란 얘기인 거죠. 하지만 차트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막대기와 선 이런 막대기와 선 뭐 이런 도표들로만 돼 있다 보니까는 어 쉽게 의미를 해석하거나 그 흐름이 전개되는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용도로만 활용하게 되고 분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보니까 후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차트는 그 현재, 후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현재. 이 현재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 현재를 분석하기엔 너무 근거가 부족해요. 촉박하고. 그래서 당일보다는 이 전의 전조 현상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앞단에 1년, 2년 또는 6개월, 3개월 이 앞단의 전조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그 전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흐름과 패턴, 모양이 어떠한 돈의 신호인지를 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종목은 요날 추천을 했었어요. 제 수강생분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12월 23일이네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요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사는 걸 좋아해요. 막 이제 우상향 할 때, 이제 가겠구나.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뭐 주식의 격언을 뭐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사고 싶어 하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은 사고 싶어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전조현상은 이때 다 나와 있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쌍바닥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터지면 산다, 이게 아닙니다. 이 전조현상이라는 거는 이미 앞단에 다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이 들어왔구나. 이런 빠지는 구간들도요. 다 돈을 쓰는 구간이에요. 개미들이 물량을 이탈하게 만들고 그걸 싼 값에 회수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몇 가지 패턴이 아닙니다.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0여 가지가 넘는 그런 다양한 패턴 중에서 특정 패턴이나 기법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뭉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만든 기법들은 다 돈이 들어오는, 돈이 뭉친 구간은 다 기법과 패턴으로 해석을 해놓은 건데요. 이미 이 앞단에 제가 말씀드린 상승하기 전에 의미 있는 돈들에 대한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앞단의 전조현상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차트 분석이지, 지금 최근에 급등할 때 이때 타이밍을 잡아서 막 따라 들어가 그런 것들은 되게 위험한 매매예요. 그런 매매를 많이 쫓아서 해보고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항상 사자마자 떨어지죠. 왜 내가 자꾸 사면 떨어지지? 뭐 이런 머피의 법칙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게 분석하면은 오래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항상 돈 냄새를 잘 풍겨요. 그 풍김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차트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언어. 뭐 영어, 일어, 뭐 불어 이런 것처럼 하나의 언어고 그 모를 언어를 번역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다 보면 차트에 돈의 흐름이 보이고 이런 돈이 들어왔을 때 곧 상승하겠구나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차트 속에 돈의 심리와 흐름은 똑같이 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해석법을 배우고 익힌다면 아마도 주식 투자는 좀 더 내 편이 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주식 투자에서는. 차트를 분석을 하더라도, 매일 지켜보지 않더라도 나만의 조건 기준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돈의 흐름, 제가 말씀드린 전조현상이 있죠. 그 돈의 흐름의 전조현상이 발생한 차트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 기능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매수를 하고, 그 매수한 종목을 자동으로 수익을 관리해줘서 매도해주는 기능을 활용한다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맘 편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말씀드린 내용들이 차트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과 이탈하는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의 이탈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곧 상승하게 수 있지 않을까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차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조건 검색식과 그거에 대한 성과 검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마 차트나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조건 검색식이라는 거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첫 번째, 이평선이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 환경을 찾아라. 2. 보조지표가 어떻게 돼 있을 때 찾아라. 3. 캔들의 모양이 어떨 때 찾아라. 4. 거래량이 어떨 때 찾아라. 5. 기업이 어떤 실적을 냈을 때 찾아라. 이런 기준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기준들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한테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1, 2, 3, 4, 5, 6, 7, 8, 9, 10 이러한 기준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조건식 중에서 이 2차 상승 기법이라는 요걸 기준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 함수값, 이 기준 값들은 다 제가 여기에서 찾아서 일일이 이걸 넣을 건지, 거래량에서 이걸 넣을 건지, 이걸 넣을 건지, 그리고 이걸 넣을 때도 어떤 값을 넣을 건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고 백테스팅을 해봐서 좋은 조합들만 모아놓아서 만든 건데요. 자, 이게 만들었지만 이게 실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성과 검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과 검증. 이 성과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 증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증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 뭐냐면 이 성과 검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함수 값들 있죠.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조건식에 해당되는 종목을 자동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세 종목이 떴어요. 그럼 이 종목을 무조건 다 그냥 매수를 했다고 치자고요. 매수를 해서 한 달 동안 들고 있었을 경우 그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를 검증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검증은 해주지만 그 안에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되게 다르게 나오겠죠. 그럼 아까 제가 만들었던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기법 중에 하나, 승률이 좀 좋은 괜찮은 기법 중에 하나를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날짜 예를 들어 여기 있네요. 2021년 6월 16일 2021년 6월 16일에는 제가 만든 그 조건 검색식에 어떠한 종목이 떴는지, 그 종목을 무조건 사서 한 달, 1개월을 들고 있었을 때 20일이죠. 거래일수를 따지면 20일을 들고 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를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성과 검증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지금 한 종목이 떴죠. 확대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6월 16일 날 검색된 종목은 서정기전이라는 종목이 하나 떴어요.
그 종목을 1개월 동안 들고 있었다면 최고 수익률은 74%가 났다는 얘기예요. 74%. 근데 만약에 16일날 사서 정확히 한 달인 7월 15일까지 들고 있었다면 수익은 플러스 59%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달 될 때까지 무조건 들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오르면 빨리 팔고 다른 종목 사야죠. 그쵸? 자,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봤지만 뭐 이 날짜하고 다른 날짜도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 3월 달 한 달도 봐볼까요? 3월 1일 한 종목이 떴네요. 3월 1일은 다날이라는 종목이 떴어요. 다날이라는 종목이 떴고 최고 수익률은 29%가 나왔네요. 근데 한 달까지 끝까지 들고 있었다면 17%로 수익률이 줄어들었네요. 근데 만약에 세 달까지 들고 있었다. 그러면 수익을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2%로 마감했다는 거예요. 세 달째 되는 날까지 들고 있었다면. 네. 자, 그리고 뭐 3월 2일도 한번 볼까요? 3월 2일 종목이 안 떴네요. 3월 2일은 3월 3일 하나 떴네요.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는 뭐예요? 31%까지 올라갔었네요. 수익이. 여기는 수익이 난 종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제가 만든 조건식에 걸렸던 종목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가 나든 뭐가 나든. 그 다음에 3월 4일 볼까요? 종목이 하나 떴네요. 아까 네오이즈 홀딩스 떴던 종목이죠. 또 떴네요. 3월 4일도. 그럼 3월 5일 볼게요. 3월 5일은 종목이 뜨질 않았어요. 3월 5일은 종목이 뜨질 않았고 3월 6일 한 종목 떴네요.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이 떴네요. 18%까지 수익이 났네요. 20일 보유했다면. 그 다음에 3월 9일 이날은 몇 종목이 떴죠? 네. 총 네. 3종목이 떴어요. 그럼 로지시스라는 거는 20일까지 끝까지 들고 있었다면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그 중에 20%까지 올랐었지만 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종목은 매일 떠요. 매일 뜨기 때문에 조금 오르면 5% 10% 먹고 파는 거예요. 다음날 또 뜨면 새로운 종목 사서 또 5% 10% 팔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이렇게 샀어요. 20%까지 올랐을 때 좋죠. 근데 계속 갈 줄 알았지만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와요. 그럼 그 수익 났던 게 다시 까먹었다라는 게 아까웠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시간도 걸리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3월 10일 종목이 안 떴네요. 이날은 3월 11일 또 종목이 뜨질 않았어요. 3월 12일 한 종목 떴네요. 어떤 종목이죠? 서현 탄메탈이라는 종목이 떴네요. 이것도 22%까지 수익이 났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난 종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날 뜬 종목들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무조건 샀을 때의 수익률들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15일 두 종목이 떴죠? 네. 한 종목은 뭐 수익이 안 났네요. 근데 손오공이라는 종목은 47%까지 갔어요. 그쵸? 16일 또 한 종목이 떴네요. 뭐가 떴죠? 한빛소프트 14%까지 수익이 났었네요. 그 다음에 17 뭐 두 종목 떴네요. 좀 많이 올랐네요. 이거 보시면 금강, 철강, 애니능률 올랐는데 56%, 200%까지 떴죠. 사실 이거 사서 200%까지 들고 있긴 힘들어요. 뭐 잘 가다가 한 3, 40%, 1, 20%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나라는 수급에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도 가다가 수급이 이탈하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수급이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3월 18일 제가 특정 날짜만 보면은 또 다들 이렇게 수익 잘 나온 날만 골라서 보는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금강이라는 예니융률은 떴었고, 푸른저축은행이 새로 떴네요. 이것도 한 52%까지 갔었죠. 네. 20일이래요. 단기 투자, 20일 정도면 단기죠. 뭐 장기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많이 떴네요. 많이 떴는데, 아까 떴던, 요 세 종목은 그 애니와 금강과 푸른저축은 떴던 거고, 원익큐브가 새로 떴는데, 이건 84% 같네요. 84%. 네. 자, 그 다음에, 22일. 두 종목 떴는데, 아까 푸른저축은행 금강 똑같이 떴네요. 또 뜬 종목이고, 또 뜬 종목은 또 살 필요는 없어요. 한번 수익을 낸 종목은. 네. 이번엔 KC피드라는 종목이 떴어요. 22%. 자, 이거 보세요. 22%까지 수익이 최고로 났었지만, 한 달 끝까지 들고 있었다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플러스 2%까지 주식이 떨어진 거죠. 네. 아깝죠? 여기 보면 검색된 종목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수익이 났다가, 결국 끝까지 들고 있으면 이게 떨어졌다니. 네. 갑자기 뭐 악재가 생겨서 떨어졌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냥 수익이 난 사람들이, 주체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 후로는 개미들이 아무리 사도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8월 24일. 뭐 세 종목 떴네요. 보시면 KCPD는 떴던 거고, 대성창투와 컴퍼니K가 새로 떴네요. 이 종목도 더 들고 있었다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죠. 네. 25일. 이 종목도 이날도 뭐 떴네요. 동국 RNS하고 아이진, 한국 매뉴얼티라는 게 떴는데 이 종목 또한 다들 많이 갔어요. 자, 지금 보시면 대부분 지금 한 달 내내 제가 빠짐없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뜨는 종목들이 대부분 단기 전에 다 수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기술 투자, 아까 이게 두 개는 떴던 거고, 우리기술 투자 떴는데 또 수익이 67%가 수익이 났네요. 자, 그 다음에 29일. 두 종목이 또 떴어요. KCP도 아까 떴던 거고, 아이크래프트가 떴는데 35% 갔네요. 그쵸? 30일. 또 두 개가 떴죠? 이거 원익큐브하고 이건 아까 떴던 거죠? 네. 뭐 떴던 게 또 뜰 수도 있어요. 또 제 조건에 만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뭐 떴죠? TNR 바이오 펩 뭐 한 40% 갔지만 1개월 있었다면 5%로 네, 마감을 했겠네요. 여기 보시면 있죠. 이 조건식이 떴어. 이날 뜬 거, 이거 이날 샀다. 계속 올랐어요. 수익이 많이 났어요. 50%까지. 근데 더 들고 있었다면 결국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 3월 한 달 다 봤어요. 3월 한 달 다 봤는데 수익률은 둘째 치고 승률이 좋죠. 10개 떠도 10개까지 뜨진 않게 많이 뜨진 않는데 5개가 떠도 거의 4, 5개는 다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2개 떠도 수익이 나고 1개가 떠도 대부분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승률이 좋은 투자를 한다면 한 종목을 사서 장기로 두고 갈 필요가 없어요. 뜬 종목을 사서 빨리 팔고 다음 종목 뜨면 또 사서 팔고 종목은 계속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자, 그럼 이쯤 되면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럴 거예요. 분명히 3월달 장이 좋은 거 아니야? 응? 완전 강세장 아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수를 한번 볼까요? 지수를 보면 3월달을 볼게요. 21년도 3월달 여기네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때거든요. 3월달이 요때. 그럼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요 3월이에요. 3월. 그럼 보세요. 3월 시작해서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한 2, 3일, 3, 4일 반등하다가 또 빠졌어요. 그리고 막판에 좀 반등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우리는 계속 수익 난 종목만 찾아냈죠. 그게 뭐예요? 이 조건식은 앞단에 돈이 들어오는 전조현상을 찾는 조건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코스피인데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요때네요. 요때. 보세요. 2월달부터 시작해서 쭉 빠졌다 살짝 반등하다가 한 2, 3일 반등하다 쭈르륵 또 빠졌죠.
그리고 좀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반등을 좀 해주긴 했네요. 자, 그럼 어쨌든 이런 한 달 내내 오르는 어? 이런 장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두 달 내내 오르는 이런 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승률을 좋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한 달 내내 지수가 빠지는 좀 심하게 빠지는 날들을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때 좀 심하게 빠졌네요. 이럴 때 8월 달이네요. 8월 달 살짝 반등, 한 며칠 반등하더니 우르르 빠졌죠. 그쵸? 그리고 또 며칠 반등했고. 그럼 코스피도 한번 봐볼까요? 코스피도 그럼 같은 8월 한번 봐볼까요? 8월, 요때네요. 8월 달. 며칠 반등하더니 계속 빠졌어요. 그냥 살짝 이렇게 며칠 빠지는 정도가 아니죠. 요런 정도 눌림목이나 이런 눌림목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며칠 반등했어요. 그럼 이 8월 달은 어떻게 저 조건식이 8월 달에는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21년도 8월 2일부터 볼게요. 2일. 자, 2일 날 어떤 종목이 떴을까? 종목이 안 떴네요. 8월 3일. 두 종목이 떴어요. 노란풍선이라는 종목은 안 갔네요. 그리고 휴센텍이라는 거는 14%까지 갔어요. 네, 8월 4일. 이날도 종목이 뜨질 않았네요. 8월 4일, 8월 5일. 8월 5일도 안 떴어요. 8월 6일. 8월 6일날 한 종목 떴네요. 한 종목 떴더니 CTK라는 게 떴어요. 근데 이것도 1개월 한 달 내내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18%인데 최고 수익률이 1.2%라고 떴네요. 이 종목을 한번 좀 같이 봐볼까요? CTK 보시면 8월달이 대충 여기네요. 여기. 그럼 여기를 보시면 8월 요날이네요. 8월 6일이 요날이에요. 8월 6일날 요날이죠. 요날 만약에 샀다. 그럼 다음날 갭 상승해서 5.79%까지 갔었네요. 근데 얘는 왜 1%라고 계산하냐면 이날 종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장 마감 종가 요때 요날 여기로 계산해서 요만큼 1%, 1.2% 수익이 났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요만큼 이날 장 마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날 샀는데 다음날 5.7%까지 올랐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5% 걸어놓고 그 위에 10%도 걸어놓고. 근데 만약에 5%는 넘었지만 10% 넘으면 10%의 매도가 되고 5% 넘었지만 10% 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냥 5%의 수익 실현해라. 이렇게 자동 매도 시스템도 이제 배우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뭐 A라는 종목을 샀어요. 근데 일하다가 미팅하다 보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 여기 샀어요. 그러면은 걸어놔요. 예를 들어서 10%, 5%. 그럼 만약에 이게 5%를 넘었을 땐 반응하지 말고 10%를 넘으면은 매도해라. 단 5%를 넘때 10%를 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냥 5%에 만족하고 이익 실현해버려라. 자동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제가 만약 여기서 샀어요. 그럼 나는 10% 정도 오르면 이때부터 감시를 해줘. 무슨 감시를 하냐면 이때부터 5%만 떨어지면 그냥 이익 실현해. 단 떨어질 때 5% 안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고점에서 또 꺾이는 이 순간부터 5% 빠지면 여기서 수익 실현해. 근데 또 한 2, 3%만 떨어지다가 또 계속 오르면 언젠가 올라가서 한번 꺾이겠죠. 그러면 꺾이는 고점부터 5%가 떨어지면 그때 이익 실현해.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량주나 뭐 좋은 종목들은 이러면서 계속 파동치면서 우상향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수익률이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매도를 계속 갱신해줘요. 계속 상승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운 좋으면 정말 50% 100%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동 매도 시스템도 배우게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뭐 수익이 살짝 났었지만 좀 아쉽게 떨어졌네요. 자, 그 다음 또 한 3월 7일, 3월 9일이네요. 3월 9일 한 종목이 떴어요. 뭐가 떴죠? 국전약품이라는 게 떴어요. 국전약품 하나 떴는데 50% 갔죠. 네. 그래서 장이 일반적인 장에서는 아까 뭐 한두 개, 두세 개, 세네 개 뜨지만 장이 안 좋으면 많이 안 떠요. 왜냐? 돈이 많이 그만큼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몇몇 돈이 들어오는 것만 잡아내는 거겠죠. 9월 10일, 8월 10일 안 떴네요. 종목이 8월 11일 뭐 하나 떴네요. 한국 BNC라는 종목이 떴는데 117%까지 갔었네요. 네, 117%까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국 BNC 8월 11일이죠. 8월 11일 8월 요날이네. 요날 떴어요. 8월 11일 보이시죠? 요날 확대해 볼까요? 8월 11일이죠. 8월 11일 요날이에요. 뭐 막 급등한 날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앞단의 전조현상을 체크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며칠 횡보하다가 뭐 엄청 올라갔죠. 이날 장중에 이런 날 사라고 뜨는 거예요. 네, 해당 조건식에 다 부합됐으니 띵동 하고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12일 한번 볼까요? 8월 12일 또 두 종목 떴네요. SMCNC 세종메디칼 16% 11% 그쵸. 자, 이날 8월 11일 8월 12일 한번 지수 한번 볼까요? (8월 11일) (12일) 빠지기 시작하니 초입 때 며칠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한 거죠. 한 5일 일주일 내내. 네, 그런 자리였어요. 자, 또 8월 13일 볼까요? 안 떴네요. 8월 13일은 장이 안 좋을 때 종목이 많이 뜰 필요가 없죠. 그냥 샀다가 손실만 날 수 있으니까 확실한 종목들만 찾아 사는 게 좋죠. 17일도 안 떴네요. 장 저렇게 안 좋은 날 매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찾아주진 않는데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좋은 기업들 샀어요. 저런 날은 좋은 기업들도 다 빠져요.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결국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떨어지는 거를 견디고 지켜보는 게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20일도 안 뜨고 23일 23일도 안 뜨네요. 24일 안 떠요. 25일 또 안 떠요. 26일 안 떠요. 27일 하나 떴네요. 27일 영화테크라는 종목이죠. 영화테크라는 종목 17% 올라갔네요. 그죠? 이것도 한번 살짝 봐볼까요? 영화테크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이면 요날 떴네요. 요날 떴는데 내려왔다 쭉 올라갔죠. 네, 쭉 올라갔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며칠 또 거의 다 봤죠. 거의 다 봤는데 중요한 건 8월달 아까 제가 이제 장이 그냥 좋은 장도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파동 횡보장이었는데도 승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렇게 한 달 내내 거의 빠지는 장도 한번 해봤더니 뜨는 종목은 많지는 않았지만 뜨는 종목마다 수익이 나는 승률은 상당히 좋았어요. 저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매일 매달 많이 사서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것마다 많이 오르는 퍼센테이지가 높다라는 게 중요한 거란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한 뭐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해봤는데요. 차트 분석은 분석을 하는 방법을 모를 뿐 방법을 안다면 그 차트 속에서 그 전전상이 눈에 보인다면 아마도 매일 아침에 장이 열리는 게 기다려질 겁니다. 예. 왜 저렇게 폭락하는 날도 그날 뜨는 것만 사고 팔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어느 날은 또 떴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손절하면 돼요. 중요한 건 두 번, 세 번 손절을 당하더라도 10번 사서 두 번, 세 번 손절을 대더라도 7, 8번 수익이 나면 그건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의 정답은 없다고 해요.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 보는 도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차트를 제대로 배워서 투자를 한다면 좀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트랭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